혜진 씨, 정신 차리세요.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 그녀를 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민호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던 분이었는데 119를 불러야 하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번호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딸이 아빠, 이제 혼자 너무 큰 집에서 살지 마시고 관리 잘 되는 아파트로 이사하세요라고 해서 옮긴 곳이었어요.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동네는 처음이었습니다. 예전 집은 회사 근처라 항상 바빴는데 퇴직 후 이런 고요한 곳에서 살려니 적응이 쉽지 않더군요. 가끔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런 곳이 좋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내가 떠난 후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혼자 사는 게 어색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여보, 커피 타줄까? 하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혼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분을 처음 본 건 엘리베이터에서였습니다. 15층에서 타신 분이었는데 저는 14층이니까 바로 아래층 분이시더군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분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요즘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말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랬어요. 나이에 비해 참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하시며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참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여성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했지만 그분의 자연스러운 미소 덕분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예의상 인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자꾸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분리수거를 내놓을 때, 저녁에 산책을 나갈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까지 그럴 때마다 그분은 항상 먼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짧은 말씀이었지만 왠지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인사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무거운 쌀포대를 힘겹게 들고 계시는 걸 봤어요. 팔이 가늘어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혼자 사시는 분이 저런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싶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하셨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15층까지 들어다 드렸습니다. 혼자 사시면 이런 게 힘드시죠? 제가 14층에 사니까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분이 서 계시더군요. 낮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거라도 드시라고요 하며 직접 만드신 김치를 갖다 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계속 사 먹거나 간단히 때워왔는데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받으니 코끝이 찡했어요. 그분 성함은 이혜진이었어요. 2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군요. 저도 작년에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면 많이 외로우시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이혜진 씨와의 인연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혜진 씨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오늘은 어디 다녀오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이 담긴 걱정의 말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을 신경 쓰게 되었거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기셨는지 미끄러지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산도 없이 비에 젖어서 오시더라고요. 급하게 수건을 가져다 드렸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준비를 못했네요. 그때 그분의 젖은 머리카락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 일기예보를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비가 온다고 하면 그분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혹시 우산을 안 챙기시면 어떡하나 혼자 계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누구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걱정할 여유도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어느 주말 복도에서 만났을 때 이혜진 씨가 말씀하셨어요. 전구가 나갔는데 혼자서는 갈기가 힘드네요. 아, 그런 건 제가 해드릴게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전구를 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부탁드려도 될까 싶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전구를 갈아드리면서 그분 집을 처음 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과 비슷한 구조인데도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여자 혼자 사시는 집 특유의 조용함이 있었달까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젊은 시절 남편분과 함께 찍은 사진 같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분이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직접 내린 커피라 그런지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인스턴트만 마시고 살았는데 이런 제대로 된 커피를 마셔보니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군요. 커피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내리세요? 남편이 커피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연습했어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셨어요. 저도 아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들로 남겨두려고 해요. 그분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서로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고장나면 고쳐드리고 그분은 맛있는 반찬을 나눠주시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관계가 되어갔어요. 딸에게 전화할 때 요즘 이웃분과 친해졌다고 말했더니 그거 좋네요. 아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이혜진 씨와 친해진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 저녁에 들어오면서는 혹시 15층에 불이 켜져 있나 하고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엔 그냥 좋은 이웃 정도로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며칠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다른 남자분과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내가 떠난 지 겨우 1년인데 벌써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간다는 게 죄스럽기도 했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혜진 씨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도 분리수거를 안 내놓으셔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녁이 되어도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벨을 눌러봤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봤더니 그분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병원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력 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제가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이에요. 병원에서 깨어나신 이혜진 씨는 제가 옆에 있는 걸 보고 놀라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집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분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감사해요.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모르게 그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퇴원 후 며칠 동안 제가 간병을 했어요. 아침에 죽을 끓여다 드리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셨지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는 저를 보며 이혜진 씨도 뭔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되시면서 저희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보다 대화 시간이 길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가족도 이렇게 해주지 못할 텐데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나온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가족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혜진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소중해졌어요. 혼자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외롭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그런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어요. 그녀가 완전히 회복된 후 저희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곤 했어요. 처음엔 건강 때문에 시작한 산책이었는데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빠, 요즘 너무 밝아 보이신다고 해서 왔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딸은 예리한 편이라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이혜진 씨와 인사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녁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아빠, 혹시 그분과 특별한 사이세요? 그냥 좋은 이웃이야. 아빠 표정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딸의 직설적인 물음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딸의 말이 의외로 이해하는 쪽이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더군요. 딸이 간 후 며칠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혜진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건지 헷갈렸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의 자녀들 문제도 있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혜진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요즘 제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께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혀 폐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요. 아, 그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 나이에 이런 관계가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에서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어떤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애매하게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이혜진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혜진 씨를 좋은 이웃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진심입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혜진 씨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저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어요. 특히 이혜진 씨는 아들이 뭐라고 할까 하며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살면서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혹시 눈치채면 어떡하나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혜진 씨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마침 제가 그분 집에서 전등을 고쳐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훑어보더군요. 아,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야. 전등이 고장나서 고쳐주시려고. 이혜진 씨가 당황하며 설명하셨어요. 안녕하세요. 14층에 사는 강민호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가 많이 신세를 지셨나 보네요. 말은 정중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왔어요. 괜히 혜진 씨가 곤란해지실까 봐서요. 그날 밤 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 죄송해요. 아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저희 관계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14층하고 15층이 자주 왔다 갔다 한다던데 혼자 사는 분들끼리 뭔가 있나 봐.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을 더 힘들어 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본다니 창피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한다고 수군거리는 시선들이 불편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 우리 잠시 만나지 말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아들도 의심하고 있고 그분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진 씨가 점점 초췌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난 인연을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지, 주변 시선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서로 피하고 지내던 어느 날 큰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화재 경보기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15층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혜진 씨 집이었습니다. 급하게 뛰어 올라가 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혜진 씨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만큼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관리사무소에서 마스터키를 가져와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타고 있었어요. 혜진 씨는 거실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드셨나 봅니다. 급하게 가스를 끄고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혜진 씨, 일어나세요. 깨우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리시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까 그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죄송해요. 라면을 끓이다가 소파에 누웠는데 다행히 큰일은 안 났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그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안전 점검을 하고 이웃들도 모두 대피했다가 들어왔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혜진 씨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런 실수를 정말 바보 같아요.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서로 피하고 지내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밤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연기 냄새도 나고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만약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분이 제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의식하고 살았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그분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굴었나 싶어서 저도 그랬어요. 혜진 씨 없는 하루가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서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들 문제도 있고 이웃들 시선도 있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다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나가자고 약속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인연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저희는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제가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혜진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딸은 예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신중하게 하세요. 문제는 이혜진 씨 아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이혜진 씨가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아들이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저도 답답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들을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하시더니 결국 만나주셨어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말은 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연금으로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의 지적이 날카로웠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제가 퇴직금도 있고 작은 집이지만 전세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몇 차례 만남을 거쳐서 결국 아들도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동의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긴 해요.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족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저희가 진지하게 만나는 걸 보고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부럽네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다니.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를 보며 희망을 갖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언젠가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작은 용기를 드린 것 같아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요. 그해 가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 몇 분만 모시고 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을 줄은 몰랐어요. 하며 웃으시는 이혜진 씨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이런 선물 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는 14층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인데 혜진 씨는 밤형이셨거든요. 하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조금씩 맞춰나갔어요. 당신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재미를 알았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요즘 저희는 새로운 취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부부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엔 발을 자꾸 밟고 박자도 안 맞아서 둘 다 웃음이 나왔지만 이제는 제법 폼이 났어요. 젊은 부부들보다 더 잘 맞으시네요 하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기도 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끼니를 때우고 운동도 안 했는데 이제는 함께 요리도 하고 매일 산책도 해요. 특히 이혜진 씨가 만들어주시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요리하는 보람이 있어요 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집에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밤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딸은 아빠가 정말 젊어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라고 하고 혜진 씨 아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랫동안 못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줍니다. 명절 때도 양쪽 가족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엔 혼자 살면서 이웃과 깊은 교류가 없었는데 이제는 부부가 함께 하다 보니 동네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보기 좋은 부부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건강 문제도 서로 챙겨주니까 훨씬 안심이 돼요. 정기검진도 함께 받고 약도 서로 챙겨주고 몸이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자고 독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요라고 자주 말해요. 정말 그런 마음이거든요. 가끔 예전 아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혜진 씨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오늘 아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30년 넘게 함께 사셨는데 저도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라고 이해해 주세요.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요즘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신혼여행을 가려고 해요. 결혼할 때 못 갔거든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으로 3박 4일 정도로 다녀올 예정이에요. 이 나이에 신혼여행이라니 하며 웃지만 두 사람 모두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만약 그날 이혜진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겠죠. 인생의 작은 우연들이 모여서 이런 큰 행복을 만들어낸 거죠.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갈 예정입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겠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황혼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